자, 앞서서 우리는 포인터의 배열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이름이 비슷해요. 자, 세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배열 포인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을 했던 모든 포인터는 하나의 단순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였어요. 그것이 정수 포인터가 됐던, 혹은 문자 포인터가 됐던, 혹은 이중 포인터가 됐던, 그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대상에는 그 포인터 변수의 베이스 타입에 해당하는 하나의 변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심지어 하나의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고 그 포인터 변수의 초기 값으로 배열의 이름을 넣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배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배열의 시작 요소의 주소값이 배열의 이름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간단한 표현을 위해서 배열의 이름을 사용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포인터를 통해서 배열을 가리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단순 변수는 그저 변수의 타입이라는 속성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배열은 단순 변수와 다르게 요소 타입과 크기라는 두 가지 속성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의 포인터가 배열을 가리키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주소에는 어떤 타입의 요소가 몇 개 있는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정보를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열 자체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를 배열 포인터라고 하는 것이고, 배열 포인터는 다음과 같이 좀 복잡한 형태로 정의하게 되어져요. 자, 이게 포인터 변수의 선언이에요. 현재 변수의 이름을 써주되 그 변수 이름 앞에 별표시를 써줌으로써 이 변수는 포인터 변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주소값을 담는 변수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주소값을 담는 변수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요소 타입들이 요 개수개만큼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즉 배열의 요소 타입과 배열의 크기를 지정을 해줌으로써 하나의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이런 요소 이 개수만큼 할당되어진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킬 수 있도록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좀 말이 복잡한가요? 자, 예를 들어서 정수 3개짜리 배열 A가 있다라고 했을 때 현재 이 A라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 혹은 마지막 요소가 아니라 이 A라는 3개짜리 배열 자체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포인터 변수를 다음과 같이 선언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Q라는 변수는 주소를 담는 변수인데 그 주소에 가보면 정수 3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Q라는 포인터는 비로소 정수 3개짜리 배열을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Q라는 포인터를 통해서는 정수 3개짜리 그룹을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특징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배열 포인터는 언제 사용하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2차원 배열의 매개 변수처럼 2차원 배열을 전달받고자 하는 포인터를 만들고자 할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앞선 예제에서처럼 리스트라는 배열이 2x3짜리 정수 배열이다 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함수 출시에는 1차원 배열이 됐던 문자열이 됐던 포인터의 배열이 됐던 전혀 상관없이 항상 배열을 통째로 넘기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배열의 이름만 써주면 되는 것이에요. 자, fn이라는 함수에게 리스트라는 배열을 전달할 것인데 이 리스트라는 배열이 2차원 배열이면 함수 안에서 반복할 개수로 그룹의 개수를 전달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리스트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곳에 있는 배열은 2개의 그룹을 갖고 있다라는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서 2차원 배열을 받을 수 있는 배열처럼 접근할 수 있는 매개 변수 표현은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었어요. 자, array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array라는 이름은 2차원 배열에 대한 주소값을 가질 것이다. 그 주소에 가보면 정수를 3개씩 그룹으로 묶어놓은 2차원 배열의 주소를 전달받는다라고 했었죠. 바로 이런 매개 변수를 실제 포인터 차원에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단일 포인터로 표현하게 되어져서는 3개씩 묶여있다라는 것을 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배열 포인터가 되어져서 현재 array라는 이름의 포인터는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인데 그 주소에 가보면 정수 3개씩 한 그룹이 있는, 즉 한 그룹당 요소가 3인 2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를 받는 유효한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2차원 배열을 전달받고자 했을 때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배열 포인터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앞서서 소개했던 것처럼 그저 배열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표현 방법이 되기는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런 표현이 1차원 배열을 받는 매개 변수와는 좀 다른 포인터로 만들어진다 정도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확인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다양한 포인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사용 예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p1이라는 변수는 주소를 담는 변수인데 그 주소에 가보면 정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p1이라는 포인터 변수에 값추적 연산을 한 대상은 하나의 정수값이 될 거예요. 자, 다만 이런 p1이라는 포인터가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킨다라고 한다면 p1에다가 하나의 정수를 더하는 표현식은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배열로부터 이만큼 떨어진 요소, 즉 다음 요소의 주소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져서 내부적으로는 p1이 정수 배열을 가리킨다라고 하면 정수 하나의 크기만큼 더한 값이 추가되어진다라고 했었어요. 자, 같은 관점에서 이중 포인터 p2라는 것은 역시 p2는 하나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이고 그 주소에 가보면 정수형 포인터들이 있는, 즉 포인터 변수나 포인터 배열의 주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인터가 되어지겠죠. 역시 p2가 가리키는 곳에는 하나의 정수형 포인터가 있는 것이고 p2가 가리키는 곳에 가보면 하나의 정수값이 있는 그런 변수가 되어질 것이에요. 역시 p2가 정수 포인터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킨다라고 한다면 거기다 하나의 정수를 더해주게 되어지면 다음 요소의 주소가 되어질 것이고 이때는 현재 p2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의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p2에다 1을 더한다라는 것은 p2에다가 포인터 변수의 크기만큼씩 더해가는 연산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p3 같은 경우는 얘는 배열의 이름인 것이죠. 현재 p3는 3개 요소를 갖는 배열인데 각 요소의 타입이 정수형 포인터이다 라는 거예요. 즉 포인터 변수의 배열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p3의 0번 요소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의 주소값, 즉 정수형 변수에 대한 주소값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표현에다가 간접 참조 연산을 하는 것은 하나의 정수값을 얻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배열의 이름은 일종의 포인터 상수이니까 역시 배열의 이름에다가 정수를 더한다라는 것은 다음 요소의 주소를 얻어낼 수 있게 되어지는데 각각의 요소가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씩 증가하는 형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앞서서 이중 포인터가 포인터의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킬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소 연관성 있게 나타나지기도 하겠죠. 자, 마지막 경우 보면 p4는 배열 포인터가 되어지죠. 자, p4는 포인터 변수인데 그 포인터 변수는 정수 3개짜리 배열에 대한 주소를 가리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p4라는 포인터에다가 1을 더한다라고 한다면 자, 이때 주의할 것이 현재 p4라는 것이 가리키는 것은 정수 3개의 요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p4에다 1을 더한다라는 것은 즉 p4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다음 요소라는 것은 p4에다가 정수 3개만큼의 크기를 더 더한 요소만큼씩 증가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12바이트씩 12바이트씩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p4가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정수값이 아니라 3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하나의 정수 배열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배열 포인터를 가지고서 요소를 접근할 때에는 간접 참조를 이중 중첩된 형태로 사용해 주는 일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현재 p4를 기준으로 0번만큼 떨어졌다라는 것은 현재 몇 번째 그룹이냐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겠죠. 해당하는 그룹에 있어서 다시 3개의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 배열 첨자연산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0번 그룹의 1번 요소라는 표현이 되어질 것이에요. 이걸 온전하게 포인터 산술연산으로 풀어서 표현한다라고 하면 현재 p4를 기준으로 0만큼 떨어진 그룹에 대해서 다시 1만큼 떨어진 요소를 접근해라 라는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배열 포인터 자체도 복잡하고 배열 포인터를 포인터 산술연산을 통해서 또 간접 참조 연산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도 꽤 복잡하지만 우리에게는 다행히도 포인터를 배열 이름처럼 접근하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특징들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수월하게 접근해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포인터라는 것은 메모리상의 특정 주소값을 가질 수 있는 변수이다 라고 했었어요. 자, 메모리상에는 데이터만 저장되어지느냐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았었죠.
현재 실행할 프로그램의 코드도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코드들의 집합인 함수 역시 포인터를 통해서 가리킬 수 있게 되어지는 특징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C 언어에서 함수 이름은 그 함수에 포함되어지는 문장들을 갖고 있는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나타내 주게 되어져요. 따라서 함수 포인터라는 것을 선언한다라고 하면 함수 포인터를 통해서 특정 함수를 가리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마치 우리가 정수형 포인터를 통해서 정수형 변수를 간접적으로 접근했던 것처럼 함수 포인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 함수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의 함수를 호출하는 일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다만 함수 포인터를 선언할 때에는 그 포인터를 통해서 가리키는 영역이 함수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 것이고, 함수인 경우에는 매개 변수형이나 반환 자료형 같은 것들이 결정되고 있잖아요. 하나의 함수 포인터가 아무 함수나 다 가리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환 자료형과 매개 변수 타입이 일치하는 함수만 가리킬 수 있다라는 제약은 있을 것이에요. 자, 함수 포인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게 되어지는데, 자, 역시 하나의 변수를 선언하는데 그 변수는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주소값에 가보면 뭐가 있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치 함수처럼 뒤에 괄호 써주고 매개 변수 타입들을 나열해 줌으로써 이런 타입의 데이터들을 인수로 가지면서 반환값이 이런 타입인 함수에 대한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선언하는 구문이 되는 것이에요. 자, 앞서서 배열 포인터보다 조금 더 복잡해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해석하는 방법은 배열 포인터나 거의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살펴보면 두 개의 정수를 전달받아서 어떤 연산을 수행을 하고 하나의 정수값을 반환해주는 서브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서브라는 함수를 가리키기 위한 함수 포인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게 되는데, 자, pf라는 이름은 여기 별 표시를 통해서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에 대한 선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소값에 가보면 정수 두 개를 받는 함수라는 것이고, 그 함수는 호출 뒤에 하나의 정수를 반환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pf라는 포인터 변수에다가 함수의 이름 sub라는 것을 대입해 주게 되면 함수 이름 자체가 하나의 주소값을 나타낸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pf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곳은 sub라는 함수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pf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함수를 호출해라 라는 구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pf라는 변수가 sub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pf는 포인터 변수겠지만 포인터 변수를 간접 참조한 대상에는 함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함수 호출문처럼 함수 호출 시 필요한 인수, 이 함수는 정수 두 개를 받는다 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정수를 넘겨주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하나의 결과값을 받는다 라고 했으니까 함수 호출의 결과값을 어떤 정수형 변수에 저장해주는 표현을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원칙적으로 함수 포인터는 이렇게 간접 참조 연산자를 통해서 접근을 해줘야 하기는 하나 이 자체가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함수 포인터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접 참조 연산을 하지 않고 그저 함수 포인터 변수를 함수 이름처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로써 우리는 함수 포인터를 통해서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함수들을 좀 더 쉽게 호출해 줄 수 있는 이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함수들이 다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굳이 함수 포인터를 사용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굳이 우리가 함수 포인터 사용하지 않고 개별적인 함수들을 명시적으로 호출하면 되겠죠. 어떤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함수를 호출해 줘야 한다라고 하면 조건문을 통해서 각각의 함수들을 명시적으로 호출해 나가는 구문들을 작성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때에 따라서 현재 프로그램의 수행 메모리가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 조건문을 통해서 여러 개의 함수들을 분리해서 호출하는 구문은 많은 메모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함수 포인터가 종종 사용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수행되어지는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일들을 할 일이 별로 없겠죠. 하지만 인베이드 시스템이나 제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부분에서는 종종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예를 보면,
자, 근데 PF라는 것은 뭘까요? PF라는 것은 요 뒤에 네모가로 있잖아요. PF는 배열의 이름인 거예요. 3개 요소를 갖고 있는 배열이죠. 자, 그런데 그 배열에는 뭐가 있느냐? 주소값이 있는 거예요. 즉, PF는 주소 3개를 갖고 있는 배열의 이름이다 라는 것이죠. 즉, 포인터의 배열의 이름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주소에는 뭐가 있는가 가보면 반환값이 정수이고 매개 변수로 정수 2개를 전달받는 함수들에 대한 주소를 갖고 있는 배열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PF라는 배열은 3개의 주소를 가질 수 있는데 각 주소에 가보면 각 함수에 대한 시작 주소들을 매핑해 놓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의 함수 포인터 배열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첫 번째 함수, 두 번째 함수, 세 번째 함수를 호출하고자 했을 때 각각 서브1, 서브2, 서브3이라는 함수 이름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간단하게 배열의 이름과 하나의 첨자를 통해서 마치 PF라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0번 요소 함수를 호출해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서브1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학기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조건문 사용하지 않고 좀 더 메모리를 적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떤 함수가 포인터를 반환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자, 포인터를 반환하는 대표적인 함수를 보면 malloc 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겠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어떤 함수가 주소를 반환한다 라고 한다면 malloc 이라는 함수처럼 함수 내부에서 동적 할당된 공간의 주소를 반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왜? 지역 변수의 주소는 호출축으로 반환해봐야 호출축에서는 유효하게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자,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string copy라는 라이브러리 함수처럼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주소값 중에 하나를 그대로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들도 있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주소를 반환하는 함수라고 한다면 그 반환되어지는 주소값이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호출축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malloc 처럼 일반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주소가 반환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널값이 반환되어진다라는 특징들을 통해서 함수의 반환값이 유효한 값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해서 사용하는 일들이 종종 동반되어질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줘야 될 것은 어떤 함수 내부에서 만든 지역 변수나 그 함수 내부에서 만든 지역적인 배열의 주소값을 호출축으로 반환해서는 안 된다. 지역 변수나 지역적으로 선언된 배열은 함수가 끝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꼭 분리해서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배열 포인터와 함수 포인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배열 포인터도 함수 포인터도 좀 고급스러운 포인터 사용 방법이라 기초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많이 사용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배열 포인터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배열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함수 포인터 같은 경우도 그저 조건문을 통해서 각각의 함수들을 식별하면 되긴 하겠죠. 하지만 때에 따라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니만큼 그 특징들을 기억해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